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선생님 새로 책을 번역하셨는데 제목이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입니다. 영어 제목은 Reading Capital Political이고요. 여기서 한글 제목도 어떻게가 중요하고 영어 제목에서도 politically 정치적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책을 자본을 정치적으로 읽기라거나 자본을 정치적으로 읽자라고 직역하지 않고 자본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문형 문장으로 만든 것은 한국에서 자본론에 대한 소개서들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강조 없이 자본론의 내용을 일정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서술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과 차별을 두면서 21세기에 자본론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특별히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독자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해리 클리버가 제목을 politically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어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본의 제목은 어쩌면 해리 클리버의 원 제목이 답으로 도출되도록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어떻게 읽을까요? 라고 물으면 저자가 정치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정치적으로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자세한 그 소개는 이 책의 서론에 굉장히 장편 서론인데요. 원래 이 책이 기획되었을 때는 이미 정치적 읽기에 관한 장들이 서술되어 있었는데 출판사 요청으로 서론을 달아달라고 해가지고 쓴 게 이 책에 달린 그 장편 서론인데 그 서론에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세계의 근대사 속에서 자본이 일켜온 세 가지 갈래를 이 책은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읽기, 또 하나는 철학적으로 읽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정치적으로 읽기인데요. 정치 경제학적으로 읽기가 막스 레닌주의의 그 지배시기 동안에 특별히 자본을 읽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원칙인 것처럼 정리되어 온 게 지난 20세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론은 하나의 그 고유하고 부르주아적인 정치경제학들, 고전 정치경제학과는 구분되는 프롤레타리아트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정치경제학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혀져 왔었거든요. 이러한 이제 정치경제학적 그 읽기가 갖는 그 문제점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은 정치경제학적 저서이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적으로 읽고 막스의 다른 텍스트들 속에서 막스의 정치론을 또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어요. 예컨대 루이 보나파르트, 브리메르 18일 같은 저작이 대표적인데 막스의 정치론은 자본론에는 없고 자본은 외부에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와서 이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고착화시키고 자본론의 범주적 전개 속에 들어있는 그 정치적
그 읽기의 그 성격을 우리가 간과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읽기가 20세기 그 중반을 지나면서 특히 이제 소련 사회의 관료주적 성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채어진 후부터 이러한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바로 그로부터 자본론을 정치 경제학으로 읽기와는 다른 읽기들이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그 예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알티스웨르의 자본 읽기가 그 한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알티스웨르는 바로 정치 경제학적 읽기와는 아주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서 철학적으로 자본을 읽기를 시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제자들 내지는 동료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발리바르라거나 랑시라거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본 읽기를 새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자본이라는 텍스트 속에서 일종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철학적 체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계급투쟁을 다룬다면 그것이 다룰 수 있겠는데 그 계급투쟁은 이론에서의 계급투쟁, 이론적 실천이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하게 되겠지요. 철학적 읽기에 이제 다른 조류들도 있는데 알투세르 같은 경우는 프랑스 공산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탈린주의라고 부르는 커다란 맥락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경우에도 막서에 대한 이제 철학적 읽기를 시도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적 읽기에는 알티세르 같은 정통주의 흐름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수정주의 흐름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그 유형이 또 내부적으로 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경우에는 철학적 읽기라는 이름에 속하지만 사실상 문화적 읽기라고 만약 제가 부른다면 부를 수 있는 그런 읽기를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행사하는 정치적인 효과 이 점을 이제 중심에 놓고 자본론을 이제 읽어 나갔는데 이건 역시 해리 클리버가 보기에는 노동개혁과 자본이라고 하는 이 두 힘들 간의 쌍방적 투쟁을 총괄적으로 그려내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는 읽기였다 라고 보면서 바로 세 번째 읽기의 방식을 역사 속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읽기의 기본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당연히 막서 내부에 그 정치적으로 읽기의 경향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고 그룬트리세라거나 이런 책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 읽기의 전범이라고 네그리 같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자본 속에도 그룬트리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 속에도 정치적 읽기가 사실상 있는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는 게 해리 클리버의 생각이고요. 이러한 경향성을 정치 경제학적 읽기라거나 철학적 읽기와는 다르게 일찍부터 이제 그 시도한 흐름으로 20세기 초에 평의회 공사주의자들이라거나 또 1940년대에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카스토리아디스 같은 사람이 유명하죠. 이런 흐름들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1960년대 오페라이스모와 그거를 승계한 70년대의 아우토노미아 경향, 이러한 것들이 자본론에 대한 정책 읽기의 흐름으로 보면서 이 흐름들은 자본론의 모든 범주들, 그게 이제 상품, 가치, 화폐, 자본, 이런 이제 모든 범주들이 노동과 자본의 계급 투쟁이 표현되는 하나의 이론적 범주라고 연구를 해왔고, 바로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자본 독해의 방식이다라고 헤리 클리먼은